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아주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찰나의 순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거창한 선물이나 이벤트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수십 통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담긴 진짜 의미를 놓친다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을 진정한 사랑의 초대장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극적인 배경음악도 화려한 불꽃놀이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 속에서 툭 하고 던져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 말 뒤에는 남자의 뇌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사랑이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는지, 혹은 관계 초반의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뇌과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정말로 중요한 단 하나의 신호를 놓치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신호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어떤 질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저 예에 바르게 대답하고 어쩌면 가볍게 웃어넘긴 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순간 그의 뇌가 당신을 주인공으로 한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육체적인 매력을 느낄 때 그의 정신은 스냅샷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내일의 데이트, 어쩌면 다음 달의 짧은 여행.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단기적인 생각입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환하게 켜지고 도파민이 샘솟으며 편도체는 쾌락과 새로움, 흥분을 찾아 헤맵니다. 물론 짜릿하고 섹시하죠. 하지만 그건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바로 뇌의 전두엽, 즉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현실을 상상하며 당신의 삶이 자신의 삶과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의 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전환점이며 진정한 사랑의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그가 오늘 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5년 후에 대한 질문을 조용히 던지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가 지금의 즐거움에서 미래의 어울림으로 초점을 옮기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변화는 요란하게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있잖아, 나 이제 너랑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한 질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5년 뒤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뇌 속에서 이 질문은 그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감정적 투영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의 삶 속에 당신을 넣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자의 뇌가 보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꽃다발도 쉴 새 없는 문자 메시지도 아닌 바로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행위, 매핑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의도치 않게 관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은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이런 대답은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현재의 충실한 쿨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당신과 함께 인생의 다음 챕터를 쓰려고 하는데 백지를 건네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남자의 뇌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는 완벽한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묻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주저하게 되고 결국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벼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그의 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6개월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남자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는 농담처럼 카페인을 좀 덜 마시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잠수 이별이었죠. 그녀가 제게 이유를 물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의도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그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질문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오해 속에서 수많은 가능성 있던 사랑이 조용히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당신의 미래, 당신의 일상,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 그건 그가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야기 속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은 그가 그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도 안전한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모든 질문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가벼운 호기심이고 어떤 질문은 습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느껴지는 질문들, 그가 편안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방비해 보이는 조용한 순간에 던지는 질문들. 바로 그 질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요란한 트럼펫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질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질문을 들을 수 없다면 당신이 얼마나 진정한 사랑에 가까이 다가갔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한 남자가 당신에게 5년 뒤의 모습을 묻는다면 잠시 멈추세요. 연기하지도, 회피하지도, 방어하지도 마세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는가? 그가 조용히 그리고 있는 이 미래의 지도에 다음 조각을 건네줄 용의가 있는가? 그 하나의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랑과 마침내 당신 곁에 머무는 단 하나의 사랑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것입니다. 육체적 끌림과 정서적 친밀감을 가르는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침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훨씬 더 조용한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어쩌면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혹은 조용한 차 안에서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자,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이 질문을 할 때
그것은 단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말을 내뱉기 위해 그가 내려놓아야 했던 갑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단 하나의 규칙을 배웁니다. 약점을 보이지 마라. 그리고 그 불문율에 따르면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언가를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수년간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통제하도록 훈련받아온 한 남자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감히 그 질문을 던진다면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정서적 안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대답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과의 정열, 즉 감정의 주파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심장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더 깊이 들어가도 안전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순간의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웃어넘기거나 내 마음 알잖아요 처럼 애매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그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두렵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하게 보일까봐, 너무 이른 고백일까봐, 혹은 자신의 감정이 틀렸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그 망설임은 그에게 결코 중립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남자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즉 그의 뇌가 미래에 대한 감정적 투영을 완전히 활성화했을 때, 그는 단순히 다음 주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서 받는 모든 감정적 피드백은 그에게 증폭되어 다가옵니다. 그가 명확함을 얻으면 그의 마음은 확장됩니다. 반면 그가 모호함을 마주하면 그는 후퇴합니다. 이 현상 뒤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남자의 뇌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위협을 감지하는 것과 동일한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그가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일 때 그의 뇌는 이 솔직함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위험 신호를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답 혹은 당신의 침묵은 그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면 그의 시스템은 안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하면 그는 조용한 후퇴 모드로 들어갑니다.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남자의 뇌에게 사랑이란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 그가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당신에게 맡겨도 될까요? 만약 당신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아직 확신이 없지만 그를 아끼고 있다면 그것 또한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면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세요. 당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 감정은 매일 더 커져가고 있어요. 와 같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가 가진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서적 성숙이란 항상 확신에 차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직하고 그 공간을 기꺼이 상대와 공유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취약성은 약점이 아닙니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화폐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다리가 놓이거나 혹은 감정의 벽이 세워집니다. 다음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뜹니다. 어쩌면 세 단어뿐일지도 모릅니다. 밥 먹었어요. 당신은 무심코 미소를 짓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건 결코 별게 아닙니다. 남자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집에는 잘 들어갔어요? 잘 잤어요? 와 같이 작고 꾸준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보낼 때 그는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 일상, 자신의 삶, 자신의 지도 안으로 엮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가벼운 끌림은 꾸준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패턴, 리듬, 그리고 삶 속으로의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작은 질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삶이 각자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조차도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남기는 감정의 빵 부스러기와도 같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의 뇌보다 신경학적으로 더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서랍이 달린 서랍장과 같죠. 남자는 헬스장에 있을 때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친구들과 있을 때 연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각 영역은 각자의 서랍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러 서랍에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그가 운동을 하다가 문득 당신이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진다면 그건 아주 큰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는 서랍을 넘어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마음에 품고 다닐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서랍으로 옮겨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이야말로 사랑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것을 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과 통제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남자는 당신을 추적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에 안부를 묻습니다. 전자는 무겁게 느껴지고 후자는 당신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통제는 권력을 원하고 관심은 연결을 원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밥 먹었어? 라는 질문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애정 표현 방식이자 상대를 염려하는 마음, 바로 정의 표현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들려온 그 조용한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반복적인 안부 확인은 뇌의 유대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신뢰와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소량씩 방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파동들이 모여 깊은 애착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강렬함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정서적 유대는 한 번의 낭만적인 순간이 아니라 당신은 내게 중요해요.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수백 개의 아주 작은 순간들로부터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조차도 묻기 전에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가족 한번 만나볼래요? 하지만 그 차분한 어조 뒤에는 훨씬 더 깊고 연약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에게 당신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의 세상에서 가장 내밀하고 무방비한 공간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심오하고 조용한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가족은 단순히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 회로가 형성된 곳이며 그들의 가장 깊은 가치관, 두려움, 신념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 공간은 아무리 평범하거나 혹은 복잡하다 할지라도 신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당신을 들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가족을 소개한다는 것은 종종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의미하는 관계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남자는 자신의 연애라는 서랍과 가족이라는 서랍을 분리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두 서랍이 합쳐지는 순간은 그가 당신과의 장기적인 미래, 즉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당신을 가족의 식사 자리에, 명절 사진 속에, 그리고 그의 가장 내밀한 울타리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말로 표현하든 않든 그가 정말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만든 사람들을 당신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그들 중 한 명이 되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남자가 몇 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결코 집에 데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 한 번의 저녁 식사를 위해 당신을 가족에게 소개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당신을 나의 미래 시제 안에 담아두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질문, 감정에 대한 질문, 일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침내 가족에 대한 초대. 이 모든 순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시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대화를 채우기 위한 말도 예의상의 의뢰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한 남자의 뇌가 더 이상 단기적인 쾌락 모드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묘하고도 신성한 신호들입니다. 그의 뇌가 당신을 현재뿐만 아니라 아득한 미래까지 포함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배신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바로 이 조용한 초대장들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감정적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었을 때 침묵이나 판에 박힌 대답 혹은 무시하는 듯한 웃음과 마주하게 되면 그의 내면에 있던 용감하고 열려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셔터를 내립니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말입니다. 마치 활짝 피어나려던 꽃이 갑자기 서리를 감지한 것처럼요. 사랑은 그것이 진짜일 때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지극히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상상하려는 이 삶을 당신에게 맡겨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암호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 들려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그가 문자를 할까? 그는 진심일까? 이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걸까?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조용한 질문의 형태로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당신은 당신의 진심으로 대답할 만큼 용감해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순간도 완벽한 대답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으로 그 순간에 머무는 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리는 두 낯선 사람을 파트너로 만들고 시간과 신뢰의 무게를 견디며 마침내 어느 날 가정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증명할 거창하고 낭만적인 제스처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었던 가장 부드럽고 진실한 제스처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질문, 하나의 안부, 하나의 눈빛. 그 모든 것은 당신은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다음에 한 남자가 당신을 바라볼 때 연기가 아닌 연약함으로 단순해 보이는 무언가를 말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사랑이 시작되기를 간청하는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필요한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